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작권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저작자와 저작물,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작물은 누구의, 인간의 무엇을,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한다? 표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저작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저작권을 만든 사람을 보고 저작자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뭐였죠? 저작자가 가진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고 저작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저작권 알겠는데요. 우리가 왜 잘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본 적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앞에 신호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색 신호가 켜졌을 때 길을 건너죠? 맞습니다. 바로 초록불이 켜졌을 때 길을 건넙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서로 다치지 않고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로 약속한 사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바로 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법처럼 우리나라에는 저작권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의 약속, 법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현행 법상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어겼다면 징역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나 하나쯤은 조금 어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어겼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위험한 존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즐겁게 쓰시겠어요? 아니면 위험한 나에게 벌을 주는 무서운 존재로 만드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래 희망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선생님의 장래 희망은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2019년에 교육부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운동선수가 있고요. 크리에이터, 그리고 프로게이머, 가수, 작가, 군인, 연구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표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직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런 직업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선생님, 저작권을 가르쳐 주신다더니 저희가 갑자기 장래 희망은 왜 물어보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직업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씨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자에 해당하는 직업을 갖게 되기도 했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배우는 직접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작자가 될 수 있죠? 라고 묻는 친구 있을 거예요. 우리 저작권법 제1조 기억하시나요?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작자는 알겠는데요. 인접하는 권리는 뭘까요? 네, 바로 배우와 모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저작물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를 한다던가 연주자가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열심히 연주하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직접 저작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장래 희망은 저작자도 아니고요. 저작 인접권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작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저작물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들을 사용하게 되는 이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저작권을 만드는 혹은 저작권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도 저작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지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작물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일반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적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 저작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작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잘 지켜줄수록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문화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웹툰 중에 마음의 소리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작품을 쓴 조석 작가님이 계신데요. 아주 이 작품이 나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리를 쓴 조석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비용도 내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몰래 마구 훔쳐서 쓴대요. 그럼 이 조석 작가님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작품을 또 빨리 만들어 주고 싶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딱 한 곡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게임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과연 재미있을까요? 절대로 재미있을 수 없겠죠. 문화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만큼 새롭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우리가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